청취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올해 65세가 된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글 솜씨가 부족해도 너그러이 봐주시길 바라요. 저희 집은 남편과 저, 그리고 딸 셋이 전부예요. 큰딸은 38살로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둘째 딸은 35살로 대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요. 막내딸은 32살로 아직 미혼인데 부천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저희 부부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작은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난 추석 때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올해로 42년이 됐어요. 시집 올 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며느리였거든요. 특히 요리는 정말 서툴렀어요. 친정 어머니가 딸들한테는 공부만 시키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요리는 거의 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시집 와서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좋으신 분이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요리를 못하니까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입맛이 까다로우신 분이라서 더 힘들었고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국 끓이고 반찬 만들고 뭘 해도 맛이 안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가끔 도와주시긴 했지만 당신도 연세가 있으셔서 매번 도와주실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시어머니께서 야단을 치시면서도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순덕아, 된장국은 멸치 우린 물에 된장을 이렇게 풀어야 해. 너무 많이 넣으면 짜고 적게 넣으면 싱거워. 김치찌개는 김치가 제일 중요해. 김치가 잘 익었을 때 해야 맛있어. 그리고 돼지고기는 볶아서 넣어야 기름이 나와서 맛있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었지만 몇 년 지나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큰딸부터 막내딸까지 3년씩 터울로 낳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요리 솜씨가 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 먹일 거 생각하니까 더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영양가 있는 음식 해주려고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다 잘 먹었어요. 특히 큰딸이 제 음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만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 계란말이는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아, 내가 요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둘째 딸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만든 된장찌개만큼은 정말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된장찌개 끓여줘라고 하면서 맨밥에 된장찌개만으로도 2그릇씩 먹곤 했거든요. 막내딸은 조금 특별했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요리할 때마다 옆에서 구경했어요. 엄마, 양파는 왜 이렇게 썰어? 엄마, 고춧가루는 언제 넣어? 엄마, 나도 해볼래?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따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내딸한테는 어릴 때부터 요리를 조금씩 가르쳐 줬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바빠졌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아침 차려주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집안일하고 저녁에 아이들 들어오면 또 밥 차려주고 그때는 정말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할 때마다 피곤함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특히 시험 기간에 야식으로 라면 끓여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부터는 조금 달라졌어요. 큰딸이 먼저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처음에는 자취를 했거든요. 그때 가끔 집에 오면 엄마 음식이 그리웠어라고 하면서 많이 먹곤 했어요. 둘째 딸도 대구로 대학을 갔고 막내딸은 서울에서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아이들이 다 집을 떠나니까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매일 세 아이 분량으로 요리하다가 갑자기 남편이랑 둘이서만 먹으려니까 양 조절도 안 되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주말에나 방학 때 집에 오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줬어요. 큰딸은 떡국을 좋아해서 떡국을 꼭 끓여줬고, 둘째 딸은 잡채를 좋아해서 잡채를 해줬고, 막내딸은 북엇국을 좋아해서 북엇국을 끓여줬어요. 시간이 흘러서 큰딸이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둘째 딸 결혼할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요리를 못하던 아이였거든요. 시집 가서 고생할까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둘째 딸한테 요리를 가르쳐 줬는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처럼 맛있게 못할 것 같아. 어떡하지? 괜찮다.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도 처음에는 못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하고 있잖아. 그래도 불안해. 엄마 음식 맛을 어떻게 내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만드는 몇 가지 음식들의 레시피를 적어줬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북엇국, 잡채, 계란말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계량을 정확히 하라고 처음에는 레시피대로 정확히 해보라고 했어요. 둘째 딸이 시집간 후에 가끔 전화를 해서 요리하다가 궁금한 걸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김치찌개 끓일 때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해? 엄마, 계란말이가 자꾸 타. 어떻게 해? 엄마, 북엇국 간을 어떻게 맞춰?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 둘째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이들이 집에 와서 예전처럼 많이 안 먹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살도 찌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고 특히 큰딸은 요즘 건강식품만 먹는다고 하면서 현미밥, 샐러드 이런 것만 먹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그동안 정성껏 해준 음식들을 안 먹으니까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도 다 어른이 되었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추석 전날 큰딸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일 추석이잖아.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는 거 맞지? 그럼 너희들 다 오는 거 아니야? 네, 올게요. 그런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입맛이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그래서 엄마가 예전에 해주시던 그 음식들이 갑자기 너무 그리워졌어요. 큰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음식? 엄마가 제일 맛있게 하시는 거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북엇국, 그리고 엄마표 잡채도요. 오랜만에 엄마 손맛을 느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 우리 큰딸이 힘들구나 싶어서요. 그래, 엄마가 다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놓을게. 고마워요, 엄마. 정말 엄마 음식이 그리웠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아이들이 엄마 음식을 찾는다니까 기분 좋다고요.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추석 차례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정말 오랜만에 바쁘게 움직였어요. 먼저 큰딸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부터 준비했어요. 김치는 미리 잘 익힌 걸로 준비해 놨고 돼지고기도 좋은 걸로 샀어요. 그리고 둘째 딸이 좋아하는 잡채 재료들도 준비했고요. 당면, 시금치, 당근, 버섯, 고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막내딸이 좋아하는 북엇국 재료도 준비했어요. 북어채를 물에 불리고 무도 미리 썰어 놓고 계란말이 재료도 준비해 놓고요. 추석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 음식 준비하고 아이들 음식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정말 많이 요리하니까 힘들긴 했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먼저 둘째 딸이 사위랑 손주들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막내딸이 왔고, 마지막에 큰딸이 왔어요. 큰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냄새를 맡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이 냄새. 엄마가 김치찌개 끓이고 계시는 거죠? 맞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끓였어. 정말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예요. 이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져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먹더라고요. 특히 큰딸이 김치찌개를 한 그릇 뚝딱 먹고 또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 맛이야. 이 맛 때문에 엄마 집에 온 거예요. 둘째 딸도 잡채를 먹으면서 엄마, 제가 만든 잡채는 왜 이 맛이 안 나죠? 라고 하더라고요. 막내딸은 북엇국을 먹으면서 엄마, 저도 이렇게 맛있게 끓이고 싶어요. 비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아, 내가 평생 해온 이 요리가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소중한 추억이구나 싶어서요. 식사 후에 큰딸이 설거지를 도와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요즘 혼자 살면서 느끼는 게 맛있는 음식 하나 해 먹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재료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질하고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 그런데 엄마는 그걸 40년 넘게 매일매일 해오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엄마 역할인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 음식 맛은 정말 특별해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드는데 왜 엄마가 만든 건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큰딸이 어른이 되어서 엄마의 수고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서요. 둘째 딸도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시집가서 요리하면서 느낀 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한 가지 요리하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매일 몇 가지씩 해주셨잖아요. 너도 이제 잘하더구나.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그래도 엄마만큼은 못해요. 엄마 손맛은 정말 따라할 수가 없어요. 막내딸은 요리하는 걸 지켜보면서 메모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북엇국 끓일 때 북어채를 언제 넣어요?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넣어야 해. 그리고 너무 오래 끓이면 북어가 질겨져. 아, 그래서 제가 만든 건 맛이 없었구나.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도 처음에는 몰랐어. 그날 저녁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에 남편과 설거지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이들이 참 많이 먹더라. 그러게. 오랜만에 집에서 맛있게 먹는 모습 봤네. 큰애가 그동안 힘들었나 봐. 엄마 음식이 그립다고 하더라. 아이들이 다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가끔이라도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아. 그래, 우리가 건강할 때까지는 계속 해줘야지. 그 후로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대충 먹고 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뭘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요리하는 걸 구경하기도 하고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해요. 특히 큰딸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집에 와서 엄마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엄마 음식이 그립다면서요. 둘째 딸은 전화로 요리 상담을 자주 해요. 뭘 해 먹을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막내딸은 주말마다 와서 요리를 배워가요.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한테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다면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큰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요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 음식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마음이 위로돼요. 그래? 네. 엄마가 해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저한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온 요리가 아이들한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었구나 싶어서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아플 때면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고 위로가 되었거든요. 힘들 때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 생각이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한테도 엄마 음식이 그런 의미가 되었나 봐요. 요즘은 요리하는 게 더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새로운 요리도 도전해 보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 연구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건 단순히 재료를 섞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 안에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도 엄마가 만든 음식이 특별한 맛이 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이 엄마 손맛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마음을 느끼는 거겠죠. 엄마가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그 마음 말이에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면 참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키우고. 저희 때와는 다르죠. 그래서 요리할 시간도 별로 없고
간편식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쁘시더라도 가끔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것도 좋으니까요. 아이들은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의 맛을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맛을 그리워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요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손목도 아프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음식을 그리워하는 한은 계속 해주고 싶어요. 남편도 요즘은 요리를 조금 배우려고 해요. 나중에 제가 못하게 되면 자기라도 해야 한다면서요.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고맙더라고요.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해요. 엄마가 언제까지나 요리해 줄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배워 놓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자식들한테 엄마표, 아빠표 음식을 해주라고요. 음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사랑을 전달해주고,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DJ님,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같은 또래의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요리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평생의 추억을 만들어준 소중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자식들이 엄마 음식을 안 먹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찾게 될 거예요.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엄마의 손맛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쁘게 살고 계신 젊은 엄마들께도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어도 가끔은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들이 나중에 가족들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그릇의 밥, 한 그릇의 국에는 엄마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리고 가끔은 엄마한테 맛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엄마한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도 힘이 되거든요. 요즘 제가 요리하면서 자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손주들이 생기면 그 아이들한테도 할머니표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서 받은 그 따뜻한 기억을 손주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어요. 둘째 딸이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아직 어리지만 할머니 밥이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대를 이어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서 배운 요리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아이들이 또 그들의 자식한테 가르쳐 주고 이렇게 가족의 맛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며칠 전에 막내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나중에 결혼하면 신랑한테 엄마가 해주시던 그 음식들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엄마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엄마 맛이 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정성껏 하다 보면 너만의 맛이 생길 거야. 그게 또 너희 가족만의 특별한 맛이 되는 거지. 그래도 엄마가 해주신 음식의 그 따뜻함은 꼭 전해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아, 우리 막내도 이제 음식에 담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싶어서요. 사실 요리라는 게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진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 해주고 반찬 만들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구나 하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외식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아쉬워요. 물론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집에서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던 시간들이 제일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엄마가 해준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거였던 거죠. 요즘은 핵가족이 많아서 큰 상을 차려놓고 여러 명이 함께 먹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도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만큼은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고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이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이 오면 꼭 다 함께 식사를 해요. 큰딸, 둘째 딸, 막내딸 모두 모이는 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오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가끔 손주들까지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때면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가 생각나요. 그때도 이렇게 큰 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때는 준비하느라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어요. DJ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음식을 통한 가족의 사랑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특히 저와 같은 또래의 어머니들께는 우리가 해온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께는 바쁘시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의 소중함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나중에는 그 시간들이 가장 그리운 추억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가 여러분들을 위해 요리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다는 거예요. 힘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엄마 음식을 찾아줄 때마다 정말 기뻐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엄마 집에 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위로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그런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음식은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고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엄마 손맛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식사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서로에게 맛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거든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 김순덕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열정시대 라디오가 늘 건강을 빌며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평생 이야기 보따리로 끝까지 채워드릴게요.